자, 요 화학 반응식이 세 가지가 있어. 네. 자, 여기에서 원자로 읽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원자. 자, 질소. 마이크 조금만 더 볼륨 키우고, 네. 마이크 최대로 해. 제대로 켰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원자로 읽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질소랑 수소랑 탄소. 질소하고 수소? 화학식으로 얘기해봐, 화학식으로. 화학식이요? 여기에 있는 거에서. N2, N2, H2, 또, H2, H2, 또, O2. O2? 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원소로 읽을 수 있는 게 뭐야? NHCO, FE, NHCO, FE. FE. 그러면 분자로 읽을 수 있는 건 뭐야? 분자로 읽으시. N2랑 H2랑 N2, NH3, H2, NH3, NH3, CH4, CH4, O2, O2, H2O, H2O, CO2, CO2, CO. CO, 네. 요거 네. 화합물은 아무리. NH3, NH3, CH4, CH4, CO2, CO2, H2O, H2O, Fe2O8, O3, Fe2O3, CO. CO. 네. 자, 이 네 개 중에 뭐가 맞았을까? 어떨 것 원소? 같아? 다 맞았을 것 같아? 아니요. 요거 틀렸고, 원소만. 요것도 틀렸고. 그리고 분자 맞았고, 화합물은 맞았어. 음, 자, 이게 뭐냐면, 고3이 돼도 이걸 모르는 애들이 많아. 채민이 너처럼 원자와 원소의 개념이 정확하게 배웠어. 다 중학교 때부터 배웠어도 모른단 말이야. 그치? 네. 이런 걸 해석을 먼저 잘 해야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서 안 틀리는 거야. 자, 그러면 선생님이 원자부터 화합물까지 가장 세민이가 이해할 수 있게 가장 쉽게 표현을 해줄 테니까 한번 봐봐. 자, 원자라고 읽을 수 있는 거는 뭐밖에 없냐면은, 자, 주기율표에 원소기호로 표시된 거. 자, 이것만 원자로 읽을 수 있어요. 자, 원소기호로 표시됐다라는 말이, 자, 이렇게 주기율표가 있지? 네. 이 주기율표에 H, H 이런 거는 있지만, 자,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기에 O2라든지 H2라든지 이런 기호 있어?
없어요. 이런 걸 없어요. 그러면은 지금 선생님이 원자라고 읽을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원소 기호로만 표시된 것을 원자로 읽을 수 있다 그랬어. 네.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그 세 가지와 직슨 거를 다시 한번 봐봐. 자, N2, H2가 ENH3가 됐고, 그 다음에 CH4가 O2하고 반응해서 CO2, 자, H2O가 만들어졌죠. 네. 그 다음에 Fe2O3가 자, 이렇게 했단 말이야. 자, 여기서 원소 기호로 표시된 거 뭐밖에 안 보여? 원소 주기율표의 기호야. Fe. 그렇지, Fe밖에 없지. 네. 자, 여기에서 원자로 읽을 수 있는 거는 Fe밖에 없어요. 근데 앞에 이 숫자가 있는 거는 상관이 없어. 네. 알겠지? 그래서 F2만 원자로 읽을 수가 있어. 자, 근데 원자라고 표현을 할 때는 우리가 무엇을 사용할 때냐면 수를 셀 때 쓰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원자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이렇게는 표현할 수 있지만 원소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이건 무조건 틀린다는 얘기야. 근데 실제로 있지 웃긴 게 과학 선생님들 중에서도 원자와 원소를 구분 안 하고 막 쓰는 경우가 있어. 그럼 틀려요. 알겠지? 원자는 이렇게 원소 기호로만 표시된 걸 원자라고 쓰고 그 다음에 수를 셀 때 원자라고 표현을 해야 돼. 네. 그러면 원소는 뭐냐? 자, 원소는 요게 겹쳐요. 주기율표에 원소 기호로 표시된 것도 원소라고 읽을 수 있어. 그러면 봐봐, 여기에서. 원소라고 읽을 수 있는 건 무조건 F는 들어가겠지. 네. 그래. 이거는 공통이야. 그러니까 원소 기호로 표시된 거는 원자로도 읽을 수 있고 원소로도 읽을 수 있다야. 그런데 또 하나가 있어. 원소는 뭐냐면 이거예요. 한 종류 원소로만 이루어진 물질. 자, 물질. 한 종류 원소로만 이루어진 물질. 요거를 우리는 뭐라고도 표현하냐면 호던소 물질이라고도 읽어. 이거를 원소라고 읽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원소 또 보이지? 네. N2, H2, O2. O2. 이게 원소가 되는 거야. 음.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그래. 원자는 수를 셀 때 쓰는 개념이지만 자, 원소는 종류. 여기부터 봐봐. 한 종류. 선생님이 종류라고 표현했지? 네. 그래. 한 개라는 표현을 안 쓴단 말이야. 자, 그래서 종류나 여기에선 가지수 또는 성분이야, 성분. 종류를 구분할 때 쓰는 개념이에요. 자, 이게 원자와 원소의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그러면 봐봐. 물은 수소와 산소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썼어. 근데 물은 수소 두 개와 산소 한 개로 구성이 되어 있다. 자, 이렇게 표현했을 때 봐봐. 여기는 수소, 산소, 여기도 수소, 산소지. 네. 근데 위에 수소, 산소는 원소야, 원자야? 원소? 그렇지, 이건 원소지, 네. 원소. 두 종류라는 뜻이야. 네. 수소와 산소라고 하는 두 종류 원소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여기에서는 수소 두 개, 산소 한 개 이렇게 숫자를 셌지. 네. 그러면 여기에서는 원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소 원자 2개와 산소 원자 1개로 구성됐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네. 구분할 수 있겠지? 네. 그 다음에 분자. 분자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물질의 성질을 유지하는 최소 입자. 가장 작은 입자를 우리가 분자라고 불러. 근데 일반적으로 2개 이상의, 자, 2개 숫자를 셌죠. 네. 그러면 뒤에 오는 게 원소가 와야 돼, 원자가 와야 돼. 원자가 와야지. 그렇지, 원자가 와야 돼. 원자로 구성. 근데 자, 여기서 2개 이상이 모두 종류로 따지면 비금속 원소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야 우리가 분자라는 말을 쓸 수 있어. 자, 선생님이 왜 여기서 남들 다 알고 우리가 알고 있었던 걸 왜 여기에서 이걸 설명하느냐면은 분자가 아닌 물질에 분자라는 말을 쓰는 순간 틀린 거야. 그 지문은.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자,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분자의 이원자 분자가 아닌 예외 중에 일원자 분자가 있어. 이거는 3개만 외워야 돼. 헬륨, 네온, 아르곤은 얘는 원자 1개가 바로 분자까지도 될 수 있는 물질들이야.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일반적으로 분자는 나눌 수 있을까 없을까? 나눌 수 있지 않아요? 그렇지, 나눌 수 있지. 뭘로? 원자? 원자라고 얘기해야지. 네. 그래, 분자는 원자로 나눌 수 있고 나누어질 때 물질의 성질을 잃는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화합물이 있는데 자, 화합물은 자, 이렇게 표현을 해. 2종류 이상의 자, 여기에서는 2종류라는 말을 썼잖아. 네. 그러니까 원소가 와야지. 네. 구성된 물질 이렇게 해서 이 4가지를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거 봐봐. 원자와 원소가 구분이 됐고 아까 분자 화합물은 맞췄으니까 자, 분자는 비금속 원소로만 이루어져 있어야 돼. M2, H2, NH3, CH4, O2, CO2, H2O, CO 요거는 전부 분자가 되는 거예요. 네. 근데 화합물은 자, 2종류라고 썼으니까 이런 건 2종류가 아니잖아. 한 종류잖아. 호전소 물질. 네. 그러면 얘네들은 2종류니까 NH3, CH4, CO2, H2O, Fe2O3, CO 요렇게가 화합물이 되는 거지. 이해됐지? 자, 그러면 이제 이거 화학식으로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내지 말고 그냥 이렇게 썼다고 보자. 어, 그 다음에 또 뭐를 해볼까? 자, 이 7가지 물질 중에 자, 원자로 읽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NE랑 Ne하고 FE.
Fe. 그 다음에 원소로 읽을 수 있는 건 Ne, N이, Fe, Fe는 무조건 들어가 두 개는. 그리고 또 O2, 그렇지 O2. 그 다음에 분자로 읽을 수 있는 거는 Ne랑 N이 O2, O2, CH4, CH4, 그리고 HCl, HCl. 이게 다 분자야. 그리고 화합물로 읽을 수 있는 것은 CH4, CH4, NaCl, NaCl, Al2O3, Al2O3, HCl. 이렇게 이게 구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가장 기본에서 우리가 화학의 언어예요. 자, 원소, 원자, 분자, 화합물 이제 구분할 수 있게 됐지? 네, 자, 이제 자, 10페이지는 학교에서 배우면 설명할 거고 넘겨주세요. 11페이지로 가자. 자, 1단원은 채미나 금방 끝나는데 가장 애들이 어려워하는 문제들이 여기서 나와. 일단은 이제 화학 식량부터 양을 따지는 방법을 배울 거야. 자, 화학 식량에 제일 먼저 원자량이라는 게 나와요. 자, 원자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나오냐면 질량수 12짜리인 탄소 12를 12.0으로 정한 상대값이라고 해서 자, 모든 책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탄소 12를 12.0으로 정한 상대값이라고 해서 모든 책은 이렇게만 나와. 자, 그런데 이제 배워볼 거예요. 자, 여기에는 단위가 없어. 자, 단위가 없는 것에 단위를 붙이면 무조건 틀리게 돼. 알겠지? 자, 그러면 어떻게 원자량을 정했는지 그걸 배울 거야. 자, 무조건 요 반응을 시켜볼 거예요. 자, 탄소하고 수소를 반응시켜서 메테인을 얻는데, 자, 여기서 무조건 얘 12g하고 반응을 시켜봤어. 자, 탄소 12g하고 반응을 시켜봤더니 얘가 16g이 나왔대. 자, 그러면 채민이가 잘 알고 있는 법칙, 무슨 법칙을 적용해야 돼? 자, 탄소 12g을 반응시켰더니 반응 후 CH4가 16g이 나왔어. 네, 그래, 그러면 무슨 법칙이 적용돼야 돼? 질량보존. 질량보존, 네. 그렇지. 그러면 여기 봐봐. 저기에서 보면 저 반응식에서 수소 원자로는 몇 개에 해당돼? 4개요. 그렇지. 4개가 몇 g이어야 돼? 4g이요. 4g이야. 그러면 잘 봐. 여기에선 실제로는 이거야. 탄소 12g이고 수소 4개의 질량이 4g이다. 이거는 상대적으로 수소 4개의 질량은 4g에 해당한다지. 지금 무슨 얘기냐면 수소 원자 4개가 4g일 리는 없단 말이야. 네, 그치? 그러니까 저 반응에서는 해당이야, 해당. 상대적인가.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떤 걸 구할 거냐면 C분의 H의 질량을 구할 거예요. 그러면 C 하나의 질량은 얼마에 해당돼? 12g이요. 그렇지. 12g에 해당됐잖아, 여기에서. 그러면 네, 수소 한 개 질량은 1g. 1g이지. 그러면 봐봐. 단위도 계산이 되죠? 네, 단위도 없어진단 말이야. 그러면 12분의 1이 나와. 자, 저 뜻은 무슨 뜻이냐면
탄소 한 개 질량과 수소 한 개 질량은 12분의 1에, 즉 12대 1에 해당한다. 이런 뜻이지. 자, 네. 그런데 우리가 원자량을 잘 봐야 돼. 요렇게 표시되는 이 원자량을 H의 원자량 1로 하자. 이게 약속이야. 그러면 채민아 봐봐. 저기에서 원자량을 구하는 첫 번째 방법이 나오는 거야. 음, 탄소와의 어떤 질량의 비에다가 몇 배를 곱해야 원자량이 돼? 12. 그렇지. 12배 값이 현재 원자량이 된 거야. 음, 그러니까 기준이 되는 탄소와의 질량의 비율의 12배 값, 이게 실제로 원자량이지. 그러니까 저기에 원자량의 정의에 쓴 질량수 12짜리를 12로 정한 상대값의 12배 값, 이게 실제로 원자량이 돼. 이해됐어요? 네. 아, 그러면 이제 봐봐. 다른 원자는 어떻게 구하느냐? C하고 O2하고 또 반응을 시켜. 그리고 얘는 무조건 12g을 반응시켜 보는 거야. 그랬더니 얘가 44g이 나왔대요. 그러면 O 원자는 두 개 해당되지? 네. 요게 32g이어야 돼. 네. 그러면 여기서도 뭘 구하냐면 C분의 5를 구해요. 네. 그러면 12g에 16g 이렇게 되겠지? 네. 12분의 16이야. 그러면 저 비율의 12배를 곱한 값. 그래서 누구의 원자량? 5, 5의 원자량 몇으로 하죠? 16. 그렇지, 16으로 하자. 자, 이게 원자량을 정하는 기준이에요. 음, 그러면 여기서 원자량 몇 개 외우면은 우리가 굉장히 좀 편하거든? 그래서 수소의 원자량은 1, 헬륨은 4, 탄소는 12, 산소는 16, 그 다음에 황은 32, 염소는 35.5, 이 정도 외우고 있잖아. N은 14. 요 정도 외우고 있으면 굉장히 우리가 편하게 쓸 수 있거든. 자, 그러면 여기서 원자량에 관한 문제 선생님이 두 개를 거기 밑에 예를 넣어놨어요. 어떤 예가 있는지 봐봐. C 원자 거기에 나온 대로 그냥 해줄 테니까 봐. 한 개 질량이 이건 실제 질량이에요. 1.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승g이고 X 원자 한 개 질량이 2.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승g일 때 X 원자량은 얼마냐? 이렇게 문제가 하나 나와 있거든. 네. 자, 그런데 여기서 C는 12로 정하자. 이게 이제 주어져 있어야 돼. 음, 자, 그러면 잘 봐. 여기서 원자량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자, 풀이 과정을 보면 선생님 설명한 게 그대로 적용이 돼. 자, 어떻게 되는지 봐봐. 자, 한 개 질량이 1.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승g짜리를 12라고 했으면 2.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승g짜리는 얼마로 해야 할까? 이런 뜻이지. 네. 자, 그러면 x를 구하는 거는 이렇게 나오잖아. 1.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승 g 분의 2.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승 곱하기 12 이렇게 나오죠? 네. 그러니까 봐봐. 질량 B에다가 12배를 곱한 값이 원자량이다. 이렇게 나온다. 음, 이해됐어? 네. 원자량을 정하는 첫 번째 방법을 배운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있지.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어떻게 될까? 자, 표에 원자가 있고 한 개 질량이 주어져 있어요. A, B, C가 있는데
얘는 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승g이고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승 5.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승g이야. 이게 실제 질량이라고 해보자. 자, 그래 놓고 이런 문제가 나와 있어요. B를 원자량을 정하는 기준이라 하고 원자량이 5일 때 A와 C 원자량은 얼마냐 구할 수 있겠어? 네. 자, 그러면 A 원자량은 어떻게 구해? 방법은 B분의 A 곱하기 몇 배 해줘? 5배요. 그렇지. 여기에선 5배 하자는 얘기야. 그러면 얘 원자량 얼마가 되니? 1이요. 1이죠, 1. 네. 그래. 그래서 A의 원자량은 1이 되는 거야. 그 음, 다음에 C의 원자량은 2분의 C 곱하기 몇 배? 5배. 역시 5배. 그러면 얼마가 돼, 얘는? 25. 25. 이게 원자량이 되는 거예요. 음, 됐니? 네. 자, 지금 선생님이 이제 화학식량에서 원자량을 정하는 첫 번째 방법밖에 이제 설명 안 한 거야. 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나오니? 자, 요거 얘 거기에 비어 있는 곳에 답 쓸 거면은 써야 되고 해. 네. 거기 밑에 다 풀이 과정 있나? 문제 밑에요? 거기에 화학식량 1번 원자량 밑에 얘 하나 나와 있잖아. 탄소 원자 한 개 질량. 그래서 네, 나와 원자량을 있어요. 구하시오. 밑에 또 표로 주어져 있고 구해봅시다 라고 나와 있지? 네. 그 문제 답들이야 이게. 음, 네. 다 됐어요? 네. 그러면 두 번째 뭐가 나오냐면 평균 원자량이 나와요. 근데 자, 이 평균 원자량은 1단원에서 안 배우고 학교에서는 2단원에서도 나와. 지금 1단원보다 2단원에서 훨씬 더 중요하게 나오거든. 근데 선생님은 화학식량 개념이니까 여기에서는 간단하게 우선 설명할 거야. 그리고 2단원에 가서는 더 자세히 설명할 건데 평균 원자량은 동위 원소가 존재할 때 쓰는 거예요. 자, 동위 원소 들어봤어? 들어는 본 것 같아요. 동위 원소 들어봤는데 뜻은? 뜻은 모르겠어요. 뜻은 이거예요. 양성자 수가 같아. 그거를 원소 번호는 같으나 중성자 수가 달라서 질량수가 다른 원소예요. 이것들을 동위 원소라고 불러. 자, 그리고 평균 원자량도 역시 단위가 없어요. 자, 그럴 때 평균 원자량은 어떻게 구하느냐? 평균 원자량은 자연계 총 존재비. 자, 자연계 총 존재비는 퍼센트로 항상 몇 퍼센트니? 전체 총은 항상 몇 퍼센트야? 100%. 그래, 네. 100%야. 그리고 시그마라고 하는 거는 오른쪽에 총합이에요. 원자량에다가 존재비를 다 합친 것을 자연계 총 존재비로 나눠라 이런 뜻이거든. 음, 자, 여기에서는 저거를 저 식만 알려주면 어떻게 구해? 그래서
모르기 때문에 선생님이 두 가지 예만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 거야. 거기 예가 나와 있어요. 몇 페이지니? 12페이지니? 12페이지 봐봐. 네. 거기 두 문제 나와 있죠? 비어있는 거 네. 맨 위쪽에. 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봐봐. 이 문제가 있어요. CL은 자연계에 CL 35짜리는 75%, CL 37은 25% 존재 시 CL의 평균 원자량은 얼마냐? 이 문제 있어? 네. 요거야. 자, 요걸 구하는 문제를 이용해서 저거에 간단한 걸 한번 풀어볼 거야. 근데 이거에 완전히 다른 유형인데 똑같은 문제야. 자, 다른 유형의 문제. 여기선 그래프를 하나 그려놔야 돼. 그 밑에다가. 그 밑에도 빈자리 있죠? 네. 거기다 이 그래프 하나 그려놓고 여기에 원자량 존재비인데 35에 3, 37에 1. 요 그래프를 그려놓고 이제 풀이를 해보자. 자, 평균 원자량 구하는 방법대로 한번 풀어보자. 자, 첫 번째 문제 보세요. CL은 자연계 35짜리는 75%, 그치? 네. 그 다음에 37짜리가 25%, 자연계 전체 존재비 100이지? 네. 그 다음에 35짜리의 존재비는 75%, 그 다음에 더하기 37짜리는 25%, 이렇게 구하라는 얘기야. 자, 그랬을 때 잘 봐, 요게 35.5예요. 자, 요거 잘 숫자 알아두면은 시험 문제상이나 또는 모의고사나 이런 데 굉장히 잘 나오는 숫자야, 여기에서. 염소가. 음, 근데 두 번째 그래프 문제로는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봐봐. 자, 그래프 문제에서 자연계 총 존재비는 몇이니? 100이요. 어? 네? 한 번만 다시 그래프로 풀어야 얘기해주세요. 되는 문제에서 총 존재비는 몇이야? 그래프 총, 읽어봐봐. 세로축에 존재비 나와 있잖아. 네. 몇과 몇이 있어? 3과 1이 있어요. 그래, 그러면 총은 얼마야? 4? 4지, 4. 음, 그 다음에 35짜리의 존재비가 3, 37짜리 존재비가 1 이렇게 되는 거잖아. 네. 그러면 자 위에 식하고 아래 식 비교해봐. 위에 식을 분모 분자를 25로 나눈 값과 똑같지. 네. 그래서 답은 똑같아요. 음, 이해됐어? 네. 그래. 이게 바로 평균 원자량의 개념이야. 자, 2단원에 가면 평균 원자량 개념에서 굉장히 문제들이 다양하게 나와요. 그때 가서는 동위원소를 배우면서 자세히 설명할 거야.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분자량의 개념이 나오지? 네. 자, 분자라는 말을 썼어요. 여기 봐봐. 분자라는 말을 썼으니까 자, 분자량은 쉽게 있지. 원자량의 총합이에요. 자, 원자량을 다 더하면 분자량인데 자, 분자라는 말은 아까도 배웠잖아. 무엇으로만 구성될 때 분자라는 말을 쓸 수 있지? 비금속.
그렇지. 원소로만. 비금속 원소로만 구성이 될 때야. 비금속 원소로만 구성된 물질에서 분자량이라는 말을 쓸 수 있어. 자, 그래서 얘도 단위가 없어요. 당연하지. 원자량의 단위가 없으니까 분자량도 단위가 없죠. 그러면 봐봐. H2의 분자량은 2. 그 다음에 N2는 28. O2는 32. 자, 아까 원자량을 외우라는 거 몇 가지만 외우고 있으면 이게 굉장히 쉬워. CH4는 16. NH3 17. H2O 18. CO2 44. 포도당 180. 이게 다 분자량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화학식량이에요. 자, 화학식량 하면 이게 가장 넓은 개념이야. 가장 넓은 개념. 그래서 분자량이든 분자가 아니든 다 쓸 수 있어요. 여기에서는 원자량의 총합이 되겠지. 네. 원자량의 총합이고 그 다음에 역시 단위는 없고요. 이제 이런 것도 화학식량으로 쓸 수가 있어. NaCl. 자, NaCl은 분자량이라는 말을 쓸 수 없다 그랬지. 네. 근데 이런 것들은 화학식량이라고 쓰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NA가 23이고 자, 얘가 35.5로 쓰거든. 그러면 얘는 화학식량이 얼마냐? 58.5 이렇게 있겠지. 자, 이게 바로 화학식량 네 가지를 배운 거예요. 여기까지는 자, 의미만 잘 알아두면 돼. 원자량을 어떻게 정했느냐. 그치? 네. 그걸 잘 알아두면 돼. 자, 여기까지는 어때? 이해 안 되는 거 있어? 괜찮아요. 네. 괜찮지? 네. 자, 이제 뭘로 들어갈 거야? 자, 뭘이라는 거 들어는 봤냐? 처음 들어봐요. 어? 처음 들어봐요. 안 들려. 다시. 마이크가 멀어서 그런가? 음량 다시 얘기해봐. 제대로 켜있긴. 처음 들어봐요, 이거. 처음 들어본다고? 그 네. 말이 이렇게 잘 안 들리니까 마이크 잘 들리게 하나 아빠한테 얘기해야 되겠다. 그 앞에 음, 이렇게 세워놓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있거든, 꼽아서. 음. 지금 컴퓨터로 하는 중이야? 네, 컴퓨터로 하고 있어요. 노트북이지? 네. 그 노트북 이 옆에 이제 마이크 잭으로 꼽는 게 있어. 그러면은 조금 더 굉장히 잘 들리게 될 수 있거든. 그거를 하나 준비하면 음, 될 것 같아. 자, 소리는 네. 잘 들리지, 선생님 소리. 네, 잘 들려요. 그래. 그러면 마이크만 조금 손보면 되겠다. 자, 몰이라는 게 뭔지 배울 건데, 이제 이 몰이라는 것 때문에 계산식이 엄청 나오는 거야. 자, 몰. 잘 보자, 몰. 자, 몰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정해졌냐면은 이런 거예요. 모든 입자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의 집단을 몰이라고 불러. 저만큼을 몰이라고 하는 거야. 자, 우리 문방구에서 연필 12자루 주세요. 그러면 한 다스라 그래서 그냥 꺼내주지. 자, 네. 이렇게 집단으로 묶어놓은 단위야. 쉽게 얘기하면은 개수야, 개수. 그러니까 그치? 음, 한 다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12자루라고 하는 개수를 의미하는 거거든. 그리고 계란 한 판은 30개가 들어가 있고 자, 오징어 같은 거 막 이렇게 그 비닐봉지에 들어가 있는 게 한 축이라고 쓰거든. 그런 거는 20마리가 들어가 있어. 즉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는
우리가 단위를 이런 숫자를 하나의 묶음으로 사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 몰이라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은 아 숫자를 의미하는구나 이런 거지 숫자. 그 숫자가 너무 큰 거예요. 자 그런데 저 몰이 왜 도입이 됐냐면 실제 양적인 개념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거야. 자 실제 양적인 개념을 사용할 수 있게 한다. 자, 그러면 실제 양적인 개념이 무슨 말이냐? 자, 원자량이나 분자량, 화학식량에는 단위가 없었지. 네. 그래, 단위가 없는 거에 단위를 붙이면 틀리잖아. 네. 그러니까 실제 양으로 쓸 수 있는 건 아니야. 그건 상대적인 값이란 말이야. 근데 여기에서는 몰이라는 게 도입되는 순간 모든 양을 실제로 사용할 수 있어. 그러면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잘 봐. 일몰의 질량이라고 하는 것은 자 선생님이 써준 대로 외우고 나중에 써준 대로 대답해야 돼. 네. 일몰의 질량은 원자량, 분자량, 그냥 화학식량에 라고 해도 돼요. 자 화학식량에 그램을 붙인 것. 자 이렇게 외우면 가장 쉬운 거야. 음. 자 일몰의 질량이란 원자량, 분자량에 그램을 붙인 거다. 그쵸? 네. 그러면 최민아 선생님이 이제 반대로 이렇게 물어본다면 원자량 분자량을 어떻게 구하냐라고 물어봤어. 그러면 최민이는 어떻게 대답할래? 1몰에서 G를 떼면은 그래 맞아 그거야. 그렇게 대답하는 거야. 자 지금 최민이가 대답한 게 뭐라 그랬냐면 1몰의 질량에서 그램을 뺀 거라 그랬잖아. 아주 네. 정확한 거야. 앞으로 선생님이 물어보는 건 그렇게 대답하라는 거거든. 자 그러면 1몰의 질량은 원자량 분자량에 그램을 붙인 거고 원자량, 분자량은 1몰 질량에서 그램을 뺀 거다. 아주 중요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돼. 자, 네. 그럼 여기서 이제 봐봐. 자, H1몰이라는 말은 자, 여기 봐봐. H라고 썼지? 네. 저거는 원소라고 읽어야 돼, 원자라고 읽어야 돼. 원, 원소? 1몰이 숫자라 그랬지? 네. 그러면 아, 숫자를 쓸 때는 원자? 원소야, 원자야? 원자요. 원자잖아. 네. 그치? 그걸 네. 우리가 기억해라는 얘기야. 여기에서 만약에 H 원소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그럼 틀린 거야. 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수소 원자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라는 뜻이 H1몰이란 뜻이에요. 그럼 쟤는 몇 g이니? 아까 수소 원자량이 얼마라 그랬어? 자, 몇 개 외우면 편하다 그랬어. 여기에 이렇게 썼었지. 네. H는 1, 자, 헬륨은 4, C는 12, 질소는 14, 산소는 16, S는 32, Cl은 35.5. 요 정도만 외워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거든. 그러면 쟤는 몇 그램? 1g. 그렇지, 1g. 원자량의 그램을 붙인 것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네. 자, 그러면 봐봐. 자, 실제 양으로 사용되잖아. 저렇게. 자,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서 H 원자 한 개 질량 구해라. 그러면 구할 수 있어 없어? 구할 수 있어요. 얼마야? 1g을 6.02 곱하기 어떻게 10의 다시? 23승으로 1g을 어, 네, 6.02 곱하기 10의 23승으로 나누면 그렇지. 1g을 6.02 곱하기 10의 23승으로 나눈다. 6.02 곱하기
10의 23승분의 1g 이렇게 되는 거니? 네. 자, 그러면 세민아 여기서 원자량을 구하는 두 번째 문제가 나와. 분자량을 구하거나 원자량을 구하는 두 번째 뭐가 나오는지 봐봐. 자, 아까 우리 원자량은 어떻게 정해졌냐면 탄소와의 질량에다가 비율의 상대적 비율의 12배를 곱한 값이라 그랬지? 네. 근데 여기에서 잘 봐. 자, 원자량은 그래서 자, 원자 한 개 질량에다가 곱하기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한 다음에 곱한 다음에 g을 뺀 것 맞니? 네. 그래. 이게 원자량이네. 그러면 여기에서 두 번째가 나온 거야. 원자 실제 질량 한 개가 구해져 있다면 거기에다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를 곱한 다음에 g을 빼면 원자량이야. 음. 이게 두 번째 방법이야. 그래서 문제가 굉장히 잘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자 우리가 1몰을 쉽게 6 곱하기 10의 23승으로 계산하라 해놓고 A는 이렇게 나와요. 자 3분의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승 그램. 그 다음에 어떤 거는 뭐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승 그램. 뭐 이렇게 나오잖아. 네. 또는 이게 23승 그램이라고 해보자. 계산하기 편하게. 그러면 A의 원자량 얼마냐? 거기에 이걸 곱하면 돼요. 네. 그러면 A 원자량은 3분의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에다 6 곱하기 10의 23승 이걸 곱하면 네. 되겠지? 네. 그러면 이거 없어지고 이거 2고 그러면 얘 원자량은 4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네. 자, 그래서 원자량을 구하는 두 번째가 계산이 됐네. 이해됐지? 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렇게 해볼까요? CO2 1몰이라고 하면은 CO2는 분자니까 CO2 분자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이런 뜻이 되는 거지. 네. 그러면 얘는 몇 g일까 실제로? 44g이 44. 돼요. 네. C는 12, O는 16, 그거 16짜리 두 개 32 더하면 44. 자, 원자량 몇 개 외우자는 거 굉장히 빠르게 외우는 게 편해. 네. 그거 외우면 선생님하고 할 때 금방금방 나온단 말이야. 자, 그러면 여기서 봐봐. 여기서도 CO2 분자 한 개 질량 구할 수 있지? 네. 자, 분자량 44를 6.02 곱하기 10의 23승으로 나누면 돼요. 이게 실제 한 개 질량을 구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도 분자량은 어떻게 구하면 된다? 분자 한 개 질량에 6.02 곱하기 10의 23승에 곱하면 되겠다. 그치? 네. 그렇게 구하면 돼.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몰이라는 걸 배웠는데 몰이 나오면은 무조건 따라다니는 법칙이 있어. 그 법칙이 뭐냐면 아보가드로 법칙이에요. 자, 몰과 아보가드로 법칙은 무조건 따라다닌다. 알겠죠? 네. 자, 거기 아보가드로 법칙 맨 밑에 나오죠. 12페이지에. 네. 자, 아보가드로 법칙은 이런 거야. 0, 같은 온도, 같은 압력, 같은 온도, 같은 압력, 같은 부피 속에는 모든 기체 분자는 같은 수, 이게 볼수예요. 들어있다. 이게 바로 아보가드로 법칙이야. 자, 그러면
똑같은 조건에서 생각을 해보자. 자, 이렇게 똑같은 부피가 있는데 똑같은 부피라고 하는 거야. 자, 그랬을 때 여기에 H2가 100개가 들어가 있다면 여기에 O2는 몇 개 들어가? 100개요. 100개가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네. 100개 몰수는 얼마냐? 6.02 곱하기 10의 23승분의 100몰 이렇게 되는 거지. 음. 그러니까 같은 개수 들어있다는 얘기는 결국은 몰수가 같다 이런 뜻이 되는 거야. 자, 이 네. 말을 이제 이렇게 풀이할 수가 있어요. 자, 0도씨 1기압 22.4리터 속에는 모든 기체 분자수는 몇 개 들어있냐면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들어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자, 이거는 외울 숫자예요. 자, 여기 보자. 0도씨 1기압일 때만 이걸 표준 상태라고 불러. 음. 그래서 문제에서 있지 만약에 표준 상태에서 라는 말이 나오잖아? 그러면 무조건 0도씨 1기압이야. 표준 상태에서. 근데 표준 상태에서만 22.4리터가 1몰 부피라고 불러요. 몰 부피. 자, 0도씨 1기압에서 왜 이게 1몰계잖아. 네. 자, 이게 1몰의 개수인데 이거를 NA라고 써서 아보가드로 수라고 읽어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 0도씨 1기압에서는 22.4리터 속에는 1몰의 숫자가 들어있으니까 22.4리터는 1몰의 부피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이거는 네. 외워야 돼. 표준 상태에서만이야. 자, 그러면 소민아 여기에서 선생님이 식을 공식처럼 이건 공식이야 공식. 화학이 3학년 때 가서도 화학이 끝날 때까지 잊으면 안 되는 공식이 있어. 몰수를 구하는 공식이 나와요. 자, 몰수는 어떻게 구하느냐? 질량을 화학식량으로 나누면 돼. 자, 질량 요거를 화학식량으로 나눠라. 만약에 화학식량이 원자량이면 원자의 몰수가 되고 그 다음에 화학식량이 분자량이면 분자의 몰수가 되는 거야. 그 다음 부피를 1몰 부피로 나누면 돼요. 자, 0도씨 1기압에서는 22.4로 나누면 되겠지. 네. 그 다음에 분자수. 선생님은 분자수를 입자수라고도 표현을 했는데 분자수는 자 아보가드로 수로 나누면 몰수가 나오겠지. 네. 자, 이 세 개 요거는 절대 잊으면 안 되는 식이에요. 화학이 끝날 때까지도 잊어버리면 안 돼. 자, 그러면 여기서 선생님이 자, 질량을 구해라. 그러면 어떻게 구하면 되겠니? 질량이요? 질량을 어떻게 구해? 몰수의 화학식량을 곱해서. 그렇지. 몰수 곱하기 화학식량. 화학식량은 어떻게 구해? 자, 화학식량은 어떻게 구해? 아까 뭐라 그랬어? 1몰의 질량에서 그램을 뺀 거 이렇게 배우라 그랬지. 그리고 또 네. 이 공식으로는 몰수분의 질량. 네. 그래. 지금 이 공식 가지고 다 얘기하는 거야, 지금. 그러면 또 부피는 어떻게 구해? 몰수 곱하기 1몰의 부피 1몰의 이렇게 부피. 되니? 네. 그 다음에 그럼 분자수는 또 어떻게 구해?
몰수의 NA를 곱해서. 그렇지. 자, 이거는 위에 식에서 나온 거니까 당연히 대답해야 되지. 네, 자, 그런데 잘 봐.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배운 밀도라는 것이 있죠. 네. 밀도는 뭐구나 뭐. 밀도 공식도 까먹었어. 어? 부피분의 질량. 음, 자, 부피분의 질량이 밀도예요. 근데 잘 봐. 밀도와 부피는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 반비례 관계. 자, 그러면 부피는 무엇에 비례해? 부피요? 부피는 뭐에 비례해? 왼쪽씩 봐봐, 왼쪽. 선생님이 써준 거예요, 왼쪽. 부피는 몰수에 비례하지. 몰수의, 네, 그래, 부피는 몰수에 비례해. 그러면 밀도는 몰수에 반비례하겠네? 네. 그치? 요 시까지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자, 여기까지 어때? 됐어, 안 됐어? 됐어요. 채민아, 지금 채민이가 화학을 진짜 이제 화학의 기초부터 배우는 건데 이렇게 배워본 적이 한 번도 없지? 네, 그러니까 이제 화학이 되게 어려운 거야. 계산도 안 되고 막 이제 그리고 너 선생님처럼 이렇게 가르쳐 주는 선생님이 우리나라에 없어요. 네, 그냥 그 인강 들어서 해결되는 게 아니야. 인강 들어서 다 해결되면 누가 못하겠어. 다 되지. 그리고 인강 한번 찾아봐봐. 막 한 1단원에 강수만 해도 뭐 20강, 30강 막 이렇게 나오거든. 네. 그러니까 그걸로 공부 못해. 자, 음, 지금부터 선생님이 또 다른 거를 설명을 할 거야. 뭘 설명할 건지 한번 봐봐. 그 밑에 13페이지에 보면은, 자, 그런데 여기서, 자, 위에서 여섯, 일곱 번째 줄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여기서 원자량을 구하는 기준 원자와 원자인 C의 원자량을 10이라 하지 않고 다른 값으로 정한다면 뭐 이런 문제 나오지. 네, 그래.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자, 봐봐. 원자량을 정하는 기준이 변한다면, 자, 원자량을 정하는 기준이 탄소 12짜리를 12.0으로 정했잖아. 근데 이렇게 정하지 않고, 만약에 예를 든다면 이렇게, 예. C12를 6.0으로 정했다면, 자, 이렇게 해놓고, 변하는 값이 뭐고 변하지 않는 값이 뭔지를 한번 살펴보자 말이야. 자,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볼 테니까 보자. 현재는 탄소 12를 12.0으로 정했죠? 네, 그러면 현재는 C1몰은 C 원자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를 1몰이라고 부르는 거지? 네. 얘는 몇 그램이야? 12g. 그래, 12g이지. 원자량에 그램을 붙인 거. 자, 그러면 여기에서 C 원자 한 개 질량은 얼마야? 6.02 곱하기 10의 23승분의 12요. 그렇지. 자, 한 개 질량은 6.02 곱하기 10의 23승분의 12g. 이렇게 되는 거지? 네,
자, 그런데 C12를 6.0으로 정했어. 네. 그러면 C1몰은 몇 g이야? 6g. 그래, 6g이어야 돼, 6g. 그쵸? 네. 자, 6g의 원자수는 몇 개일까? C 원자 몇 개가 6g이어야 돼? 1개? 어? 한 개? 자, 봐봐. 3.01 곱하기 10의 23승계가 돼요. 어, 왜냐면 요만큼이 12g이니까 네. 6g일 때는 그 절반 아니야? 네, 절반. 그래, 이게 1몰이 되는 거야. 이게 1몰. 여기에서는. 그러면 잘 네. 봐. C 원자 여기에서도 한 개 질량 구할 수 있어야지. 네. 그러면 얘는 한 개 질량은 얼마야? 3.01 곱하기 10의 3.01 곱하기 23승분의 6g. 6g이니? 네. 그러면 요값하고 요값은 어때? 분모분자를 2로 나눈 거니까 똑같지 않아? 네, 같아요. 똑같아. 그러면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 자 변하는 값을 설명할 테니까 봐봐. 첫 번째 변하는 값. 자 원자량이 변해요. 원자량이 변하면 분자량도 변해요. 그리고 화학식량도 변해요. 그치? 네. 자 지금 여기에서는 C의 원자량이 12야 이렇게 정한 거야. 근데 여기에서는 C의 원자량은 6이야 이렇게 정했잖아. 네. 그러니까 원자량이 변했어. 그리고 분자량도 변해. 그러면 화학식량 전체가 변해. 그리고 뭐가 변했냐면 이 숫자가 여기에서는 1몰인데 여기에서는 이게 1몰이죠. 네. 무슨 숫자가 변했어? 1몰의 수가 변했지. 네. 1몰의 기준이 변하는 거예요. 이 1몰의 기준 아보가드로 수가 변하는 거야. 그러면 아보가드로 수가 변했으니까 이런 표현은 다 변하는 거야. 1몰의 질량이나 1몰의 부피나 이런 말은 다 변하는 거야. 그치? 네. 그래. 근데 절대 변하지 않는 값이 있어요. 자, 변하지 않는 값은 원자 한 개의 실제 질량 안 변했지? 네. 그래, 원자 한 개 실제 질량이 안 변해. 이 질량하고 이 질량은 똑같거든.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자, 분자 한 개 질량 안 변하겠지? 네. 그러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네. 분자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질량 안 변하겠지? 네. 그래, 한 개 질량이 안 변하면 두 개 질량도 안 변하고 세 개 질량도 안 변하고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질량도 안 변해요. 근데 저거를 우리는 1몰이라고 안 부르지. 네. 그래, 몰수는 변한, 몰수라고 하는 기준이 변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 분자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부피도 안 변하겠다. 그치? 자, 분자 한 개 부피, 두 개 부피, 세 개 부피 안 변할 거 아니야. 네. 그래, 안 변해. 그러면 결국은 질량하고 부피가 안 변하면 밀도 안 변하겠죠? 네. 그래. 이렇게 변하는 값과 변하지 않는 값을 확실하게 구분지어야 돼. 음. 자, 설명됐나요? 거기까지? 네. 그러면 그 밑에 몰수를 구하는 문제에 얘를 선생님이 두 가지를 넣어놨거든? 네. 그 두 가지를 한번 선생님이
실제로 풀어줄 거예요. 자, 뭐라고 나왔는지 봐봐. 첫 번째 얘가 이렇게 나왔어. 0도씨 1기압에서 CO2 5.6리터에 대하여 대답하라. 이렇게 해놨니? 네. 그 문제 하나 있죠? 네. 자, 첫 번째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봐봐. 자, 0도씨 1기압에서 CO2 5.6리터에 몰수가 얼마냐? 몰수는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지. 네. 자, 아까 우리 몰수는 어떻게 구하라? 라고 해서 세 개 공식 있었죠? 네. 화학식량분의 질량, 그 다음에 부피를 1몰의 부피로 나누고, 그거네! 부피로 주어졌으니까. 네. 그러면, 자, 부피를 5.6리터를 0도 실기압의 1몰의 부피는 22.4잖아. 네. 그러면 4분의 1몰이네. 이렇게 구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CO2 5.6리터는 4분의 1몰이야. 그런데 두 번째. 자, 5.6리터의 질량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니? 네. 자, 질량은 어떻게 구해 또? 아까 몰수는 질량 나누기 화학식량 이렇게 됐었지. 네. 그러면 질량은 몰수에다 화학식량 곱해라 그랬죠? 네. 자, 몰수는 4분의 1이야. 그리고 화학식량이 얼마야? CO2. 아직 원자량을 안 해오니까 잘 안 나오지? C는 12, O는 16짜리가 둘. 그러면 44. 44죠? 네. 그러면 몇 g이야? 11. 그래, 11g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세 번째 문제 나와 있는 거 그대로 쓰자. CO2 5.6리터 속 CO2 분자수는 몇 개야? 자, 분자수는 있지. 그냥 4분의 1몰 해도 돼요. 4분의 1몰. 이게 분자수잖아. 음. 근데 4분의 1몰이라는 숫자는 몇이냐라고 한다면 4분의 1 곱하기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해주면 되거든. 네. 근데 우리는 4분의 1몰만 해도 돼요. 여기에 몰이 숫자니까. 그치? 네. 이렇게 해도 돼. 근데 거기에 또 뭐가 있는지 네 번째 보자. CO2 5.6리터 중 C 원자의 몰수는 몇 몰이 들어있어? 이렇게 나와 있니? 네. 몇 몰이니? CO2 6.02 5.6리터 중 C 원자의 몰수는 몇 몰? 4분의 1 곱하기 4분의 1몰. 근데 이거 계산 못하는 애들이 꽤 있는데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선생님이 지금 이제 이렇게 예를 들어줄 테니까 봐봐. 이거 사과야, 사과. 사과 하나. 이거 배야. 배 두 개를 있지? 네. 사과 하나에 배 두 개씩 넣어서 친구한테 선물 줄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그거를 5개를 만들었다고 보자. 5개. 5명한테 사과 하나하고 배 두 개씩 줄 거란 말이야. 네. 자, 그랬을 때 총 사과는 몇 개 사용됐어? 5개요. 5개. 총 배는 10개요. 10개. 어떻게 됐냐면 요게 1이니까 1에다가 5를 곱했지. 네. 그리고 여기에 2에다가 5를 곱했지. 네. 그래, 그렇듯이 똑같다. 자, CO2가 4분의 1몰. 이거는 숫자가 굉장히 큰 숫자야. 수야, 수. 네. 그러면 여기 1이라고 하는 거니까 C 원자 총 사과의 개수 이런 뜻이거든. 네. 그러면 1에다가 4분의 1 곱하면은 4분의 1몰 이렇게 되는 거지. 네. 맞아요. 그러면 O 원자는 몇 몰이 있어? 2분의 1 몰이요. 그래, 2분의 1몰 있는 거야. 요 2에다가 4분의 1 곱하면 된다는 뜻이야. 네.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죠? 네. 그래, 이렇게 해서 자, CO2 5.6리터 중에 C 원자의 몰수를 구할 수 있어. 그러면 이제 다섯 번째. CO2 5.6리터 중 C 원자의 질량은 얼마나 들어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자, 음, 똑같아. 질량은 뭐에다 뭘 곱하라고? 몰수의 몰수에다가 화학식량. 화학식량. 네. 그럼 봐봐. 몰수는 4분의 1이고 화학식량 C의 원자량 12잖아. 네. 그러면 3g 들어있는 거야, 이 속에. 음,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CO2 5.6리터 중 5 원자의 몰수. 자, 이건 쉽게 계산하지. 아까 계산하는 방법 얘기해 줬으니까. 몇 몰? 2분의 1몰이요. 2분의 1몰. 그러면 또 나오잖아. CO2 5.6리터 중 5 원자의 질량은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돼? 2분의 1에다가 5의 원자량 16을 곱하면 8g이죠? 네. 그래, 이렇게 구하는 거야. 자, 잘 봐. 8g하고 3g 더하면 몇 g? 11g이요. 여기 11g 들어있다 그랬잖아. 음, 이거 딱 계산돼야지. 네. 이해됐어? 네. 그 다음에 이번에 그 밑에 또 하나 문제 있죠? 네. 그 문제도 똑같이 한번 풀어보자. 자, 어떻게 됐냐면 얘는 C 6개, H 12개, O 6개짜리 18g에 대하여 풀어보자. 이렇게 돼 있어요. 첫 번째. 자, 포도당의 분자량이 얼마냐? 분자량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으면 이거 원자량 다 더하면 되죠? 네. C는 12, H는 1, O는 16짜리. 그래서 12 곱하기 6 더하기 1 곱하기 12 더하기 6 곱하기 16, 180이 나와요. 네. 그러면 두 번째, 포도당 18g의 몰수는 얼마냐? 이렇게 나왔죠. 네. 그러면 몰수는 질량을 분자량, 화학식량으로 나눠라. 180분의 18, 0.1몰, 10분의 1몰 이렇게 되죠? 네. 자, 그러면 이 속에 세 번째. 자, 요거 18g 속의 C원자의 몰수는 얼마야? 0.1 곱하기 6. 그렇지, 0.6몰. 그러면 네 번째. 요거 18g 속의 C원자 질량은 얼마냐? 이렇게 또 나올 수 있잖아. 네. 질량은 어떻게 구한다고? 0.6에다가 몰수에다가 화학식량 C2. 그러면 7.2g이죠? 네. 이렇게 구해준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오죠? 18g 속에 H 원자의 몰수는 얼마? 12 곱하기 어? 수소 0.1몰에 11에 1.2몰. 네. 자, 왜 1.2몰이야? 0.1에다가 12를 곱하면 되잖아. 네. 그러니까 1.2몰. 그러면 자, 요거 18g 속에 H 원자 질량은 1.2에다가 1 곱하니까 1.2g. 네. 몰수에다가 화학식량 곱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 요거에 18g 속 5 원자의 몰수는 몇 몰이야? 0.6몰. 0.6몰. 똑같아.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도 나오죠. 18g 속에 5 원자의 질량은 0.6몰에다가 0.6, 화학식량 16을 곱하면 16. 되죠. 네. 그러면 9.6g이니 네.
그러면 이거 봐봐. 9.6, 1.2, 7.2 다 더하면 18 이렇게 나오죠. 음, 그러면 세민아 18g 속에 총 원자의 몰수는 얼마야? 0.1몰에 0.1에 24 곱해서 0.1에 24를 곱하면 되지. 그러면 음, 2.4몰이 되는 거지. 그렇게 계산하는 거야. 이거 기본 문제로 넣어놨지만 이거 계산하는 거 되게 중요해. 네. 자,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거 있는지 한번 보자.